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리 잡으신 부모님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 집안의 유일한 외동딸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자수성가로 사업을 시작해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을 하셨고 노력하신 만큼 보상을 받으신 편이셨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누리며 자랐던 저는 다정하신 엄마와 딸바보 아버지 덕분에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랐죠. 그러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부터는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에게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혼자서도 저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늘 일하느라 바쁘신 아버지셨지만 그런 아버지가 저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 때문에 멀리 가셔도 저는 섭섭해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해했죠. 그렇게 부모님이 둘러주신 울타리 안에서 걱정 근심 없이 자랐던 저는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며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죠. 남편과 저는 모임에서 만났었는데 20대 시절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남편이 참 좋았어요. 겸손하고 착하고 수더분하고 주변 사람을 많이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마음에 반해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됐고 그렇게 남편과 죽고 못 사는 연애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의 집안 환경이 너무 달랐는지 저희는 결혼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전문대 나와서 중소기업 다니던 남편은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거든요. 시아버님이 남편 어린 시절 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리시고 그 후로 내 집 하나 없이 전세 월세 전전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결혼하자는 제 말에 자기는 가진 것 없어서 저랑 결혼을 못한다고 말하던 남편이었죠. 나는 예지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야.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내가 그동안 널 만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나 같은 게 감히 어떻게 너를 넘봐. 그러니까 예지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실망이 아니라 연민이었어요. 욕심을 부리면 저희 집에 부탁해서 결혼하자고 할 수 있을 텐데 부담 주기 싫고 저 고생시키기 싫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는 남편이 순수하고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사정은 상관없다고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형편이 되는 사람이 집을 해오면 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고등학교 나와서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그래서 사위의 학벌이나 형편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셨기에 사정을 설명하면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도 착하고 순박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돈 걱정은 말고 결혼 준비하라며 저희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구해주신 집에 저희들이 모아서 혼수를 채워넣고 결혼을 해서 예쁘게 살아보자 생각했죠. 저에 비해 집안 형편도 여의치 않고 저보다 연봉도 낮은 남편이었지만 저는 예쁘게 잘 살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하며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뒤로 달려온 시댁 식구들이 제게 늘 짐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집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혼집을 얻어주신 걸 보고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식 살 집을 왜 부러워하시는진 모르겠지만 말씀을 참 묘하게 하셨었죠. 아유, 우리 며느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참 부럽다. 우리 애들도 부모 잘 만났더라면 좋은 집 살아보고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월세 사시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니 언젠가부터 남편마저 시부모님 집을 해드리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휴,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월세 사시는데 우리만 이렇게 좋은 집 살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결혼 전에 더 열심히 살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 노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집 한 채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나는 결혼 잘한 덕분에 이런 아파트 살고 내가 진짜 불효자인 것 같아. 그때는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지 저도 시부모님 사정이 안타까웠어요.
저야 저희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지만 남편은 돈 없어서 가고 싶던 대학도 포기하고 전문대 들어가서 일찍이 취업해서 집안 가장 노릇하고 참 힘들게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우신지 퇴사가 잦으셨고 결국 결혼 전까지는 남편이 시댁의 가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저와 결혼까지는 사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걱정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시댁 사정을 설명드렸어요. 사실 아버지도 저희 시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걸 아시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전부터 도와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긴 했었는데 그 아빠가 세주고 있는 아파트 하나 있잖아. 그거 곧 전세 만기되는데 어떻게 그 집에 사돈댁 지내시게 하면 되겠니? 전세 저렴하게 받으면 사돈댁도 부담 없으실 거고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정말? 아빠가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지. 시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마침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만기가 다가와서 그 집 전세를 싸게 드리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해드리면 시부모님도 부담이 덜하실 거고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사돈한테 계약 만기돼서 나가라고 하실 분도 아니셨으니 누가 봐도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을 그 집에서 지내시게 하다가 저희 힘으로 새 집이라도 얻어드리면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집에 싸게 들어가시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1억 정도만 준비하시면 그 가격에 맞춰서 드린다고요. 저는 그 정도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시부모님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1억씩이나? 아니, 그 너희 집이야 1억이 돈도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1억 만들기도 힘들단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용도가 있거나 번듯한 직장이 있어서 대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그냥 살게 해주시면 안 된다니? 아유, 우리도 사돈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 죄송하고 민망한데 우리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몇 년 안에 네 시누이도 시집 보내야 하는데 월세만 내다가 돈 한 푼 못 모으게 생겨서 그렇지. 그러지 말고 아가, 네가 아버지한테 잘 좀 말씀드려봐라. 나도 이참에 며느리 덕 좀 보자. 결국 얘기를 들으신 아버지가 시부모님 형편을 고려해 공짜로 집을 내주시기로 하셨고 그 후로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 지내게 됐어요. 그래, 나도 그 돈 받자고 그런 건 아니고 사돈댁이 괜히 공짜로 사신다고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런 거니까 사정이 그러시면 그냥 지내시라고 해라. 어차피 전세 받아봐야 은행 이자만 받지 큰 손해도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무척 감사해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만으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는 저희 아버지 덕분에 부모님 아파트에 모셨다고 좋아하더니 언젠가부터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갑질을 하냐며 자격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 생신에 모시고 외식을 했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남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허허허, 이 사위 생기니 비싼 밥도 얻어먹어보고 고맙네 김서방. 사실 계산은 제가 했지만 아버지는 부부니까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편이 계산 안 한 자기 눈치를 줬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장인어른은 대체 왜 그러셔? 당신 카드로 긁은 거 뻔히 보셨으면서 내 덕이라 그러는 건 나한테 계산 안 했다고 눈치 주시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우리 부모님 그 집에 사시는 거 불편한 거 없으시냐 물어보라 하질 않나. 자꾸 나한테 눈치 주시는 것 같아. 그냥 별뜻 없이 하는 말 가지고도 돈 가지고 눈치 준다, 돈 있다고 생색낸다, 그런 식으로 자꾸 양쪽 집안 형편을 비교하며 자격지심에 툴툴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 시절에는 없어도 없는 것 가지고 창피하지 않아 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변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괜히 짠한 마음에 달래주려 애를 썼었어요. 아버지나 나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오해했으면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사과하고 보듬어주고 제가 남편에게 많이 지고 들어가 줬죠. 그랬더니 그게 버릇이 잘못된 건지 남편은 제가 자신을 배려해주고 저희 아버지가 시댁에 편의를 주고 도와주는 걸
언젠가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전에는 꼭 은혜 갚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더니 이제 누릴 만큼 누리게 되니 마음이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딱 그 짝이다 싶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자꾸 벌어지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에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쇼핑을 해도 사치스럽다니 돈 많은 부모 둬서 좋겠다느니 비꼬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자격지심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자꾸 저희 아버지 덕 보려는 시댁 식구들도 문제였죠. 돈 필요하다고 저나 남편에게 부탁하는 건 말할 수 없이 잦았고, 시댁 식구들이랑 외식할 때마다 계산하는 건 늘 저였습니다. 결혼하고도 남편이랑 제가 돈 관리를 각자 했었는데 그걸 아시는 시부모님이 저는 친정덕 보지 않냐며 저한테만 계산을 시키셨거든요. 뭐 그런 거야 뭐 조금 치사하고 기분 상해도 그러려니 하며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저를 넘어서 저희 아버지에게까지 빌붙으려 하는 건 진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저희 아버지 도움을 바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 나오는 주머니인 줄 아는지 픽하면 돈 필요하다며 친정에 말해보라 하던 시아버지 말을 어떻게든 피하던 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당연히 거절했고 그 정도 했으면 시부모님도 알아들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자꾸 거절을 했더니 아예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웬일로 저희 아버지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으시다며 약속을 잡으시던 시부모님을 믿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시부모님 권유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돈 좀 빌려달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사돈, 사실 제가 말입니다. 요즘 노후 대비해서 대리점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사돈께서 자금을 도와주시면 안 되시려나 해서 말입니다. 투자금이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뭐 그리 많이는 아니고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 비용은 적은데 이 수익은 상당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뭐 5천 정도면 상당히 저렴하네요. 그럼 제가 5천만 원 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래 주시면요 감사하죠. 역시 사돈은 말이 좀 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며느라이 통해서 얘기해보려니까 며느리가 통 말을 전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자리 마련했거든요. 아닙니다. 사돈 간에 그 정도 뭐가 힘들다고요. 앞으로 그런 건 저희 딸 통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역시 사돈 통이 참 크십니다. 이거 그냥 냉큼 받기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어차피 빌려드리는 건데요 뭘. 남도 아니고 사돈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주 중으로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세요. 오셔서 차용증 쓰시고 그날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예? 차용증이라뇨? 그냥 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돈을 빌려주는 일인데 서류 작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설마 차용증 없이 그냥 빌려달라는 말씀이셨습니까? 우리 사돈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하면 되지. 그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거래는 깔끔하게 하는 편이라서 말이죠. 차용증 못 쓰시겠으면 저도 빌려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생각이셨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아버지가 몇 억 하는 집도 그냥 살게 해줬으니 5천만 원 정도는 흔쾌히 내어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사업가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늘 엄격하셨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이자를 높게 받거나 기한을 촉박하게 하실 분은 아니시죠. 그냥 법적으로 차용증만 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이것저것 따지고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나오니 별말 못하던 시부모님은 그 후로 괜히 저를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딸이니 가서 아양이라도 떨어 돈을 받아와라.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빌려달라 해봐라 하는데 제가 싫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저를 들들 볶아대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어이 남편까지 돈 타령을 하는 거죠. 장인어른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장인어른한테 5천은 돈도 아니잖아. 근데 그거 그냥 빌려주기 힘드셔서 차용증을 쓰시겠대?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정말 너무하신다.
돈 빌리면서 공증도 안 받겠다는데 도둑심보인 거 아니고? 왜 죄 없는 우리 아빠 가지고 그래? 남편은 그때부터 대놓고 저와 아버지가 돈 가지고 유세를 떤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시댁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도둑놈 심보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라냐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 문제로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됐고 시댁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믿고 잘 참았던 저였는데 이제는 빌붙이려는 시댁도 그런 자기 부모 편만 드는 남편도 다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3년 차에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됐고 남편과는 그 후로 냉전이나 다름없이 지내게 됐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퇴근길에 전화를 받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발견해서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셨지만 직원분들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아버지가 잘못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놀란 마음으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계셨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급히 수술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한 번 걸린 걸로 멈추지 않고 계속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았더니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는 걸 확인하고 따져 물으려고 전화를 했던 거죠. 당신 왜 집에 없어? 어디야? 설마 싸웠다고 가출이라도 한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면 집에 늦으면 늦는다 말이나 해야지. 이제 한 집 살면서 남처럼 살겠다 이거야? 어디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요 근래 돈 문제 때문에 시댁에서 욕먹고 남편이랑도 이혼하니 많이 대면대면했던 상태였다 보니 남편이 제가 집에 없는 걸 보고 짐 싸들고 친정이라도 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거야 장롱이나 한번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확인도 안 해보고서는 퇴근 시간 좀 늦어졌다고 그새를 못 참고 따져 묻는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와중에 남편 생각은 들지도 않았네요. 그놈이 와봐야 위로가 되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인지 저더러 왜 집에 없냐며 닥달하듯 묻는 남편의 전화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이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근데 당신은 가출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나와? 나 지금 아버지 수술 끝나기 기다려야 하니까 나한테 계속 그딴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 뭐? 아니 장인어른은 갑자기 왜? 병원 어딘데? 어디면 뭐? 당신이 우리 아버지 걱정이나 하니? 그럼 나도 사위인데 당연히 걱정되지. 아무튼 지금 갈 테니까 병원 주소나 불러봐. 처음에는 집에 왜 없냐는 남편의 전화에 울컥 화가 치밀었는데 그래도 사위라고 병원에 오겠다는 남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바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진짜 이혼을 할까 싶어 이혼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힘든 와중에 남편이 같이 걱정을 해준다는 게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게 밉다가도 이럴 때는 내 편이 돼주는구나 싶어서 그때만큼은 제가 이혼 생각을 너무 쉽게 했었던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병원 주소를 알려주고 기다리는 사이 아버지는 짧은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고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 받으신 아버지는 심장 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하셨는데 큰 수술은 아니었는지 1시간도 안 돼서 수술이 끝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입원실로 옮기신 아버지는 괜찮아 보이셨지만 왜인지 마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 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가끔 부작용으로 이러다 영영 못 깨어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아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봤던 부작용들이 괜히 떠올라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늘 건강하고 당당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의식 없는 상태로 힘없이 계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후로도 무슨 일인지 아버지는 쉽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평생 딸 자식 뒷바라지만 하시고 얼마 전에는 시집 보낸 딸 자식 때문에 괜히 속상한 일까지 당하셨는데 고생만 하시던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리면 제가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같은 건 하지도 말고 평생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 것을 그랬다며 저는 의미 없는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꼬박 보냈죠. 그렇게 아침이 됐고
다음날 점심이 다 돼서야 누군가 병실 문을 열더라고요. 병실 좋은 데 잡았네. 여기 특실이야? 노크도 없이 우르르 쳐들어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부모님의 밉상 시누이까지 아주 한 가족이 단체로 왔더라고요. 온다 해놓고 연락 없던 남편은 다음 날이 돼서야 식구들을 다 끌고 병원에 도착했네요. 누가 의식도 없는 환자 병실에 함부로 들어오는지 해맑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뭐하러 시댁 식구들까지 끌고 온 건진 몰라도 꼴 보기 싫은 시댁 식구들은 환자 병문안을 오면서도 손에 주스 상자 하나 없이 빈손이었네요. 뭐야? 당신 어제 바로 온다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 나도 피곤하니까 밤에는 못 오지. 당신도 올 필요 없다며. 그래. 근데 먼저 오겠다고 한 건 당신 아니야? 장인어른 걱정되니까 와야겠다며. 그럼 환자 생각해서 혼자 오지 뭐하러 다른 식구들까지 데려왔어? 우선 여기서 나가. 아버지 아직 의식 못 찾으셨고 환자 안정 취해야 해. 예, 너는 걱정돼서 온 식구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해야겠니? 누가 보면 우리가 못 올 때 온 줄 알겠다. 와주신 건 감사한데요.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금 아버지 의식도 없으신데 오실 필요는 없으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얘기하세요. 맘 같아서는 고맙다는 소리가 아니라 쌍욕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걱정된다고 웬일로 병문안 올 생각을 다 했다 싶어서 험한 소리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막무가내인 시댁 식구들을 쫓아내듯 병실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병실 문 앞에서 쫓겨난 시댁 식구들은 남의 병실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 있으며 제게 따지더라고요. 다들 바쁜 와중에 사돈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지금 우리를 쫓아내는 거냐? 쫓아내는 게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는 거죠. 병실에 보호자 외출입 금지인 거 모르세요? 우리도 다 가족인데 보호자 하면 되지. 왜? 이제는 아주 우리랑 가족하기도 싫다 이거니? 아니, 어디 시부모님 왔는데 쫓아내는 애가 다 있어? 그래. 우리 부모님이 장인어른 걱정된다고 아침부터 달려오신 건데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나 섭섭하려고 그래. 언니, 나 주말도 반납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 좀 반겨주지 그래요? 사돈어른 병문안 오는 사돈 처녀가 어딨다고. 언니는 진짜 시댁 식구들 잘 만난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돈어른 잘못되면 언니한테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 소중한 줄 알아야지.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환자 앞에 두고 하는 소리들이 기가 막힌데 그 순간 시누이가 하는 말이 정말 열받더라고요. 가뜩이나 일어나실 때가 지났는데도 왜 빨리 못 깨어나시는지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돌아가신다니, 제가 혼자가 된다니 하는 소리를 하니 말이에요. 아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못 일어나신다 이거예요? 어머 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누가 그렇대요? 그냥 우리도 언니 가족이다 이거지. 하긴 언니는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아유 그러게. 병문안 오고도 욕먹을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지 걱정돼서 찾아와 줬더니 적반하장하고 있네. 그러게 사람이 마음씨를 곱게 써야 하는 건데. 근데 사돈 나보다 어리시지 않냐? 이제 환갑인 양반이 무슨 심근경색이라냐? 나이가 많아도 내가 더 많을 텐데 말이지. 이 사돈이 건강관리를 잘 못하셨나? 그러게 나이 믿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나처럼 운동을 해야지. 어머, 너희 아버지 저러다가 못 일어나시는 거 아니냐? 그러게 돈 안 빌려주시더니만 꼴 좋다. 죽어서 그 돈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제서야 저는 그 집 식구들이 득달같이 달려온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인간들은 저희 아버지가 걱정돼서 찾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보고 기뻐서 구경하러 달려왔던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 안 빌려줬다고 억하심정이 있었으니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꼴 좋다 생각하는 거죠. 시댁 식구들이 정말 생각 없고 염치 없는 줄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나 개념 없고 사람 도리도 안 돼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원수지간이어도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걸 보면 걱정하기 마련일 텐데 하물며 사돈지간인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다들 미쳤어요? 지금 아픈 사람 두고 그게 할 소리예요? 어쩐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무슨 일로 득달같이 쫓아왔나 했네.
다들 병문안 핑계대고 우리 아버지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너는 지금 시댁 식구들 앞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른 무서운 줄을 모르네? 당신 지금 장인어른 때문에 걱정 많은 건 알겠는데 다 같이 병문안 와준 우리 식구들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럼 당신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 꼴 비우는 건 제정신이 모양이지? 어머, 너 내가 꼴 좋다 했다고 화내는 거냐? 저 여기서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 입에서 쌍욕 나오기 전에 그 입 조심하세요. 세상에 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는 거예요?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어? 너 진짜 입 다물어? 내가 너 하나 어떻게 못해서 참는 것 같니? 당신 지금 선 넘어? 당신이야말로 선 넘지 마. 나 우리 아버지만 깨어나시면 다들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각오해. 나 참, 지혜비 욕 좀 했다고 발끈하는 거 봐라. 아유 그럼 뭐하니? 일어날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러다가 진짜 사돈 돌아가시면 너는 영락없이 고아되는 거야. 그럼 너 진짜 의탁할 곳 우리밖에 없어. 그래. 당신 지금 상황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적당히 좀 해라.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당신이 누구 믿고 살겠어? 그나저나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재산 다 우리가 물려받겠네? 결국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문제 가지고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장인어른한테 그런 부탁했네. 좀 기다릴걸. 사람 앞일 한 치 앞도 모른다 그러더니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냐? 어머 그러게나 말이다. 그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회사는 어떻게 한다니? 당연히 우리 아들한테 맡길 거지? 너는 어차피 곧 애 낳고 살림해야 할 텐데 그런 큰일은 남편한테 맡기는 게 맞지. 지들끼리 벌써부터 우리 아버지 재산 가지고 무슨 상상을 하는지 콧노래 부르고 웃는 그 인간들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통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아버지 병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호자분 뭐 하세요?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보호자분만 들어오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대기실에 계세요.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낼 생각도 잊어버린 채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쩡히 눈을 뜨신 아버지를 뵙게 됐죠. 진작 깨어나셨어야 할 아버지가 한참 만에 일어난 광경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수술이 힘드셔서 기력을 찾지 못하셨던 것뿐이었는지 수술 결과도 좋았고 상태도 양호하셨어요. 의식을 찾으시고는 금방 멀쩡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호흡이 불편한 것도 없이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저는 아버지가 깨어난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무사하신 것을 확인하고 병실 밖으로 나왔더니 그 불청객들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모여있더라고요. 뭐야? 장인어른 깨어나신 거야? 왜? 못 깨어나시길 바랬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회사를 어쩌니 재산을 어쩌니 하더니 꿈이 깨져서 속상하니? 아니, 아까 그건 그냥 농담이었지.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장인어른 일어나시면 나야말로 기쁘지. 걱정 많이 했는데 다시 일어나셨다니 참 다행이다. 그러게 말이야. 나는 사돈 깨어나실 줄 진작 알았지.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의식 좀 없다고 못 일어나고 그럴 리가 없지. 그러게. 역시 사돈이 젊기는 젊으신 모양이네. 거참 다행이다, 아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라고 별별 소리를 다 하던 인간들이 저희 아버지가 무사히 깨어나셨다는 걸 알고는 바로 태도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덕보고 살았던 기억은 아주 잊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는 저희 아버지 눈치를 본다는 소리겠죠. 그런 철면피 같은 모습에 저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해 주시는 척 아주 고맙습니다. 근데 어쩌죠? 저희 아버지는 댁들 걱정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도 없는 걱정하는 척 말고 다들 돌아가 주세요. 아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보호자 빼고 다 나가라고. 객 식구들은 가주세요 이만.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사돈 얼굴은 뵙고 가야지. 깨어나셨으니까 가서 인사만 하고 오마. 됐어요. 최근에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이 집 식구들 얼굴 보면 아버지가 좋으시겠어요? 병문안도 반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병문안 온 거 아닌 거 다 알았으니까 연기 그만하시고요. 그럼 나라도 들어갈게 여보. 나는 사위잖아. 응?
내가 부모님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갈게. 네가 제일 문제야. 사위, 이제 이혼할 건데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험한 말 나오게 하지 말고 그냥 가. 여보, 화 풀어. 응? 우리 가족이지? 굳어진 제 얼굴을 보고 그 인간들도 뭔가 눈치를 채긴 했겠죠. 오늘 일이 절대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인간들이 그랬다는 게 더 어이가 없지만 덕분에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그래도 신중해야 한다 생각해서 다시 생각하고 참아보고 곱씹어본 게 수백 번인데 오늘 일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이혼할 생각이 들게 됐거든요. 이제 제가 다시는 그 집 식구들 얼굴을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인간들을 병원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깨어나신 아버지는 금세 기운을 차리셨고 병원에 오신 김에 건강검진까지 싹 받으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혹시나 다른 병이 없는지 검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다른 곳에 이상은 전혀 없었고 심장 수술도 깔끔하게 잘 끝났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끝으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한참 동안 깨어나지 못하신 건 아무래도 그동안 과로와 부담이 겹쳐서일 것 같다고 하셨으니 저도 당분간 아버지가 쉬시기를 바랬죠. 아빠, 그러게 내가 일도 좀 쉬엄쉬엄 하고 적당히 쉬라고 그랬잖아. 아빠 이렇게 아프게 된 거 다 무리해서 그런 거야. 아빠 진짜 왜 그래? 난 무리한 거 없는데. 뭐 일이야 늘 바쁜 거지. 언제는 뭐 한가했다고? 아빠 진짜 그럴 거야? 언제는 나 시집 보내놓으면 일 그만두고 여행이나 다니겠다 그러더니 언제까지 일만 붙잡고 살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쉬어. 쉬면 뭐하냐? 나 혼자 할 것도 없고. 혼자 집에 있느니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너 시집 보내놓고는 더 적적해서 그냥 바쁘게 지내는 게 낫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얼마나 무심한 딸이었나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힘들게 고생만 하시던 아버지가 안쓰러워 일도 그만두고 귀농이라도 하시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쉬시는 게 낫다 싶어 했던 말이 아버지에게는 섭섭한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집에 있을 게 싫으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그동안 왜 몰랐을까 말이에요. 저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더더욱 이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외로운 아버지 두고 뭔 짓을 했던 건지 당장이라도 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신경한 딸이었어. 아빠가 뭐든 알아서 한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닌데 내가 아빠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했나 봐. 우리 아빠 이렇게 약하고 외로운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근데 하나뿐인 딸은 결혼 잘못해서 아빠 속이나 썩이고 정말 내가 아빠 볼 면목이 없어. 그게 왜 네 탓이야? 아빠는 괜찮아. 나는 우리 딸만 행복하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 너희 시댁에서 돈 가지고 말 나왔던 거 그거 아빠가 그냥 해주마. 내가 죽다 살아나 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구나. 어차피 죽고 나면 다 네 몫이 될 건데 너희 시댁에 못 해줄 게 뭐냐? 아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인간들한테 돈을 왜 빌려줘? 나 그러라고 아빠한테 미안하다 한 거 아니야. 사실 나 이혼하기로 했어. 나 당장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남은 평생 아빠랑 단둘이 살 거야. 뭐? 아니 갑자기 웬 이혼? 설마 나 때문에 니들 싸워서 그러냐? 돈 문제면 내가 이제라도 해줄 테니까 김서방이랑 화해해라. 그때는 나도 그 댁이 염치 없다 싶었는데 그 집에서는 또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더구나. 집도 없어서 남의 집 얹혀 사는데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 아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 인간들 아주 인간 쓰레기들이야. 동정할 필요도 없어. 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게 단순히 돈 문제로 다퉈서 그런 줄 아시더라고요. 물론 거머리처럼 우리 아버지한테 손 벌리고 빌부터 먹는 그 집 식구들 생각해서라도 이혼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정말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천박한 그 인간들의 본색 때문이었죠. 그날 저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처럼 설레발치고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인간들을 생각하면 이혼이 아니라 가서 깽판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속상하지만 그날의 일을 전부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제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몹시 놀라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 집 식구들이
정말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김서방도? 그놈이 제일 문제야. 자기 식구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 말릴 생각도 안 하고 되려 나더러 뭐라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아빠 안 계시면 아빠 회사 자기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빠 재산이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더라.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내가 그런 놈이랑 결혼했나 싶어서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아빠한테 너무 미안했어. 괜히 내가 잘못된 선택해서 힘들게 해서. 예지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놈한테 잘못 걸린 게 잘못이면 네가 아니라 그 놈 잘못이지. 나야말로 김서방이 그런 놈인 줄은 몰랐구나. 사돈댁도 없이 살아서 그런다 생각했지. 설마 그렇게 염치가 없는 줄은 몰랐네. 내가 그동안 우리 딸 시댁 식구라고 그 인간들을 너무 좋게 봤던 모양이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들한테 잘해주지 말라 한 건데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을 속상하게 만들어? 이번 일은 아빠도 참지 않으마. 너 이혼은 당연하고 내 딸 속상하게 만든 죄값도 치르게 할 거야. 그렇게 제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는 곧장 시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돈, 접니다. 아유, 예, 사돈. 퇴원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병문안까지 갔었는데 못 뵙고 나와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사치레 듣자고 전화한 거 아니고 내 할 말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지금 지내시는 그 집 이번 주 안으로 당장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아,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살던 집을 비우라뇨? 갑자기 그렇게 통보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애들 이혼하고도 제 집에서 지내실 겁니까? 이혼이라뇨? 누가 이혼을 합니까? 설마 며느리가 그랬습니까? 아니 사실 그날 저희가 병문안 가면서 며느라이랑 말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별말 아니었는데 며느라이 듣기가 좀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를 쫓아냈는데 아마 그때 화가 덜 풀려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건 애들끼리 잘 풀 테니 이 사돈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내가 이혼시키려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네들 같은 인간들이랑 상종 못하겠어서 말이에요. 어디 우리 집을 무시하고 우리 딸을 무시하는 짓. 내 당신 아들이랑 우리 딸 하루라도 같이 못 살게 할 거니까 당장 집 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쪽에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시댁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남편이 불이 나게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이 집 빼라 그랬다며. 당신이 그런 거야? 나는 그날 있었던 일 그대로 전해드린 것밖에 없어. 근데 아빠가 그 일 듣고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그동안 없이 사는 거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염치도 없다고 말이야. 그렇다고 갑자기 이러면 우리 가족 어디로 가라고. 그러게,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 고마운 줄 알았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하면 어쩌겠어? 그렇게 저도 아버지도 시댁 식구들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했지만 무슨 생각인지 그 인간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인 시댁 식구들을 보며 아버지는 그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제가 이혼하자 한 뒤로 남편도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도 남편에게 따져 물을 생각에 같이 갔죠. 아파트에 도착하자 주차장에서 내린 아버지는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는 한창 아침을 먹던 그 집 식구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막 쳐들어오다니요. 남의 집? 그동안 공짜로 얹혀 살았더니 여기가 누구 집인지도 까먹은 모양이지. 여기 내 집이야. 당신들이 남의 집에 빌부터 산 거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했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았던 모양이지? 오늘 약속했던 날이라 찾아왔다. 장인어른,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고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너희 식구들 사정이고 네가 우리 딸이랑 이혼한 마당에 남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냐? 그래, 어디 순순히 못 나가겠으면 쫓겨나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는 그 순간 가져오신 골프채로 TV고 장식장이고 집안 살림들을 다 깨부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소란에 저는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살림을 왜 깨부셔? 그러게 이사 나가랄 때 순순히 나갔어야지. 내가 니들 그냥 둘 줄 알았어. 그동안 당신들 좋아서 도와준 거 아니야. 내 딸 시달리는 게 불쌍해서 도와준 거지. 근데 은혜도 모르고 배응망덕한 것들 내가 참교육 좀 시키려고 그런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 집의 웬만한 세간살이를 다 두드려 부셨고 그러는 동안 그 집 식구들은 혼비백산하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말려보겠다고 난리고 시모와 신우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한참 살림을 깨부수고 더 남아나는 것이 없자 그쪽에서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짐 싸서 나갈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장인어른. 장인이라 부르지 마. 이제 이 집에 들고 나갈 물건도 더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멀쩡한 몸뚱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빨리 꺼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깡패 불러서라도 당신들 오늘 다 쫓아낼 거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작정했다 생각했는지 시댁 식구들이 벌벌 떨며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달차에 짐을 싣고 떠나버렸네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고 빈대같이 빨대 꼽았던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과도 작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돌싱이 된 저는 다시 아버지와 같이 지내며 오랜만에 부녀간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의 짧고도 긴 결혼 생활이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아버지 덕분에 억울한 일 없이 마무리돼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드리며 착한 딸 노릇을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